안녕하십니까. ABS 간제탑 진행의 양길모 이정결입니다. 먼저 저희 44기 세미방송제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세미방송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보람을 느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훌륭한 방송제가 되길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ABS 간제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동성애 문제에 대해 ABS 관제탑에서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ABS 방송국 내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정보들이 적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 김주현 씨가 피해자 민 씨를 사생활 침해로 소송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나라의 방송국 내 갑질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6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퀴어 문화축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성소수자가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어 세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러나 본 축제로 인해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측과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보수 집단이 대립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최진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최진영 기자입니다. 퀴어 문화축제는 개최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논란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소 높은 수위의 행동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축제 참가자들은 이 역시 표현의 자유라며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함을 주장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이유는 사회가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성소수자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한국성과학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동성애자 비율이 1995년 0.5%에서 2011년 1.1%로 2배가량 증가했는데요. 퀴어 문화 축제와 같은 개방적인 행사의 직접적인 노출로 인해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수적 사회에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행정법 제5조에 따르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 혼인신고는 인정하지 않아 현재 동성혼은 불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동성애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혼은 불가능하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까? 네, 지난 2013년 화제가 되었던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동성혼의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판부 측은 헌법 36조 1항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국내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최근 미국에선 동성혼이 인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동성결혼 금지를 위헌이라 판결 내려 기존 36개의 주에서만 허가되었던 동성혼이 미국의 모든 주에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미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에 이어 21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을 듯한데요. 네, 실제로 미국의 동성결혼이 인정되자마자 무지개 빛을 SNS상의 프로필로 변경하는 캠페인이 실시되었는데요. 이는 성소수자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번 판례를 들며 동성혼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캠페인 참가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원래 동성애자들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미국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참가하게 돼서 저도 새로운 뜻깊은 캠페인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캠페인 참가자 측에서는 인권을 강조하며 동성혼을 지지하고 있군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성소수자들은 사회에서 보다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성소수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나 취업은 물론 일상에서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죠. 대한민국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저희 학교 친구들하고 좀 다른 반응이 오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친한 동료 연예인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료 연예인들 다 떠나고 또 제 일반 친구들 다 제 곁을 떠나고 밖에 나가면 누군가가 저한테 돌팔매질을 하고 욕할 것 같아서 집에서 못 나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매일 울고 술 마시고 그냥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은 몸으로 발견이 됐어요. 죽은 지 4일 만에. 그 친구가 동성애자예요.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 못 받고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걸로. 위 영상을 보시다시피 동성애자는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많은 부담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동성혼의 합법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군요. 굳어진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생 자치 인권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성소수자 인권단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방향성과 어떤 가치관들을 주도로 나오는 그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그런
이제 뭐 기금 마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HIV 감염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실질적인 조치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연구원팀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과 희망법을 지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인권단체들과 이제 연대해서 같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이처럼 성소수자들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측이 있는 반면 동성애에 대한 반발 또한 상당한데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첫 번째로 의학적인 문제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젊은 남성 에이즈 환자 8,800명 중 약 94%가 동성애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 비율이 비교적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대 한 논문에서도 에이즈 감염률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약 180배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성병이 동성애자에게 감염되면이 보다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성애자의 높은 성병 위험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른 성문화연합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항모성교를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온갖 성병과 그다음에 에이즈 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관계하는 것보다 183배가 높아요. 그래서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 행동으로 알려져 있고요.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정상적인 성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군요. 이러한 의학적인 문제와 함께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바로 사회적 문제인데요. 동성애는 청소년의 가치관 성립에 영향을 끼치며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다른 성문화연합 위원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든가 이 결혼, 그다음에 집안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어떤 결혼이라든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동성애로까지 되니까 출산율은 더 낮아지는 상태가 되죠. 가출 청소년들이 있는데 가출 청소년들 15.4%가 동성애자들한테 학문 알바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학문 알바를 하고 있으면 결국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많은 숫자가 지금 에이즈에 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원의 합법화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동성애 논란과 관련해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퀴어 문화 축제에서의 선정성 논란과 동성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또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기자. 네, 이상 최진영 기자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교적 동념상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협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억압과 차별을 받는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며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 방송의 전성시대라 불릴 만큼 개인 방송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TV에서도
개인 방송을 테마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그 인기가 대단한데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가 주는 인터넷 화폐, 이른바 별풍선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자극적인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는 경향이 많아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방송국 내에서도 자극적인 개인 방송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던 방송국원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운서부 박선국원인데요. 박 국원은 지나친 욕설과 소음으로 시청자들의 일상을 찌푸리게 했다고 합니다. 개인 방송 열풍의 앞면이는 박국원만이 아니었는데요. 김지성 국원과 장희정 국원 역시 수위 높은 개인 방송을 하다 적발되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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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청소년 여러분,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는 설문을 꼭 적어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저를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이와 같은 수위가 있는 방송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 규제가 미미한 상태인데요. 개인 방송에 대한 심의가 어려운 이유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개인 방송 특성상 논란이 생긴 방송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거고 수많은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감시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개인 방송이 수시로 사라져 마땅한 심의가 어려운 것이군요. 그 때문에 개인 방송을 했던 방송국원들 또한 단순히 자숙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접근성이 높다는 개인 방송의 장점은 오히려 독이 되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시청자들을 매혹하기 위한 자극적인 방송을 자제하고 해당 사이트 측에서도 적극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개개인의 사생활이 헬리텐과 같은 최첨단 기계들로 인해 침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사생활은 이름 모를 누군가에 의해 침해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최근 가수 김주현 씨가 민 씨에 의해 핸드폰 문자 내용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민 씨는 무선 헬리콥터에 카메라를 설치해 건물 내부에 있는 김주현 씨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내용을 확대하였는데요. 그 사진으로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 씨는 팬클럽과 언론사에 촬영과 사진과 영상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안 김주현 씨는 민 씨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공인도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건 지켜야죠. 이제 집에서는 편하게 못 있게 됐습니다. 그 카톡 확대해서도 찍어버리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은 정말 불쾌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저는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받았으니까 또 이거 알아버렸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확실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면 누구나 불쾌하고 긴장을 놓기 힘들 텐데요. 이러한 일을 벌인 민 씨는 공인을 촬영한 것이 무슨 문제냐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 씨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주민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는데요. 민 씨는 이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더 있을 기록을 염두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민 씨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들의 심정을 들어보기 위해 항공 아파트 단지로 가봤습니다. 보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남의 사진을 찍어다가 제작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사진이 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일단 이미 찍힌 사진들은 모두 다 삭제해야 되는 거고 그 헬리캠인지 뭔지는 정부에서 못 쓰게 막아야 합니다. 인명구조나 지리조사 등 편의를 위해 민간화된 헬리캠은 역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이 함께 성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작년 말 큰 화제가 되었던 소위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해 아시나요? 이 사건을 시초로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갑질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먼 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ABS 사내에서도 갑질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번 세미방송제의 임시국장 전재민 국원과 임시총무 이지은 국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 우위를 이용해 각종 부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실례로 전재민 국원은 자신의 과제를 수석 국원들에게 시키는 등 갑으로서 횡포를 부렸는데요. 이에 대해 전재민 국원에게 피해를 입은 김채원 국원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는 자기 과제를 나한테 시키더니 심지어는 자기 아들 숙제까지. 임시국장님 아들 숙제해주느라 저번에는 계란을 2마리까지 키워서 생태 관찰 보고서까지 써줬다고요. 전 경영학과인데 말이에요. 또 저번에는 시험 기간이라 과제 한 번 안 해줘가지고 반성문 써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걸 시키실지. 전재민 국장님은 임시국장에서 물러나야 돼요. 이렇듯 전 국원은 수습국원들에게 임시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갑질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ABS 사내에서 갑질을 저지른 국원은 전재민 국원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임시총무 이지은 국원도 갑질을 저지르다 적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국원은 김주현 국원에게 지난 학기 송출료를 10원짜리로 지급하는 등 총무로서의 권력을 남용했는데요.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미리 송출료를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지은 국원은 저에게 항상 기다리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현금을 준다고 저를 불렀는데 10원짜리로 가득 찬 자료 한 자루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통화하는 거 얼핏 들었는데 방송 국비로 다이어트 식품을 샀다고 하던데 그리고 뭐 빠지지도 않는 살을 뭐 맨날 빼겠다고. 이지은은 악덕 총무입니다. 잘라야 돼요? 이렇듯 이 국원은 전 국원과 마찬가지로 ABS사의 국원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갑질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갑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ABS 국원들은 노조를 구성하기 이르렀는데요. ABS 노조 측에서는 전 국원과 이 국원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재민 국원은 당혹감을 나타냈는데요. 전 국원 본인에게 직접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선 저희 방송국원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임시국장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좀 권력이라고 할까요? 권력을 맛봐서 그런지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전 국원은 임시국장이라는 직책에서 탄핵을 당하고 현재 근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이 국원 역시 임시총무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향 평택으로 돌아가 잠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갑을 문제가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변화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 갑질을 법과 제도를 통해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갑을 관계를 고발하고 그것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매체를 통한 간헐적인 보도 대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ABS 간접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바람이 없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을 아시나요? 미국의 유명 작가 데일 카네기는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뛰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 방송대에서는 44기국원들이 힘을 합쳐 모두가 열심히 뛰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뛰며 계속해서 바람개비를 돌려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들으신 ABS 간접탑 제작의 44기 모두 김한두나 기자의 42기 아나운서부 최진영 진행의 44기 아나운서부 양길모